아, 이 대표 반가워요. 네. 오늘 그 미디어 솔트 우리 그 이기훈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남자 자격 청춘합창단이 그 뉴욕에 우리가 갔었잖아. 그때 김삼순 뉴욕에 가다 하고 인간극장 아마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그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제3비전에 있던 우리 이기훈 PD가 그때 가서 촬영을 했었고 또 그 덕분에 또 청춘합창단이 유명하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제3비전을 나와서 미디어 솔트라는 지금 미디어 회사를 하나 지금 차려가지고 창업을 했다 하는 얘기는 내 듣고 그랬는데 오늘 사무실은 처음 와봤어요. 근데 사무실 분위기를 딱 보면 내가 알잖아. 잘 되고 있네요. 갑시다. 벌써 7년 됐습니다. 당시 이기훈 대표는 KBS의 최장수 간판 프로그램인 인간극장의 외주 제작사 제3비전의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선은 우리와 같은 이름 없는 시니어 합창단을 유엔에서 부를 리가 없고 설사 부른다고 한들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겠느냐가 의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겐 통일이라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리가 없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기획한 것이 청춘합창단을 인간극장, KBS의 인간극장에 출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렵게 만난 KBS 요원들은 인간극장은 개인의 삶을 주제로 하는 것이고 청춘합창단은 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도 끈질기게 이 경로 저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애를 쓰니까 어느 날 인간극장을 제작하고 있는 제3비전이라는 그런 외주 프로덕션의 이귀훈 PD를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이 PD 역시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끈질겼습니다. 이 PD를 계속 설득하고 저희 합창단이 연습하는 과천 연습장까지 와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귀훈 PD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PD가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KBS를 설득해야 하니 KBS를 설득할 명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명분이 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이 하나라도 저 노인들이 왜 저렇게 애를 쓰면서 유엔에 가려고 하는가. 통일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던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이 하나라만 있다면 그것은 공영방송 KBS로서는 당연히 명분이 있는 일이다. 둘째, 실리가 있다. 방송국의 실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청률입니다.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인간극장에 내보내준다면 역대 인간극장 어떤 시청률보다도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장하겠다. 따라서 명분과 실리가 있으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맺어졌던 귀한 인연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이기훈 PD는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는 그 이후에 회사의 발전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를 찾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느끼는 심정은 어떻고 또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얼굴이 빛이 난단 말이야. 아유, 이제 비 꺼졌어요. 아니야. 전에 내가 이제 네. 그때 할 때는 늘 뭔가 모르게 네.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힘들어 뵀어. 하나는 따뜻한 거고 하나는 이거 차가운 거고. 차가워. 이거 드세요. 네. 근데 지금은 얼굴이 편안하고 그래요? 얼굴이 빛이 나고. 안 편안한데? 아니 뭐 좋은 현상이지 뭐.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어쨌든 나도 그렇고 네. 다들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네. 창업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때 물론 뭐 나하고도 이제 뭐 조금 상의를 하긴 했었는데. 네. 회장님이 그때 그 회사를 인수하셨어야지 제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텐데. 내가 뭐 그런 영향이 되나.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편했을 텐데. 관심은 있었지만은 뭐 저 주제를 파악을 해야지. 내가 네. 그럴 영향이 안 되고. 또 그 분야는 또 네. 내가 전혀 일은 제가 해드리면 됩니다. 생소했던 나 그 분야. 어쨌건 간에 그렇게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나와서 독립해가지고 네.
내가 그동안 이제 쭉 그 액티비티를 쭉 이렇게 쭉 자세히 모르지만 살펴보면은 네. 아주 그 발전적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얘기 좀 해봐요. 그저 창업. 아니 저는 오늘 회장님한테 상담하려고 그랬는데 상담도 좋아. 뭐 하여튼 이거는 너무 어려워. 다 거니까. 못하겠어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아니 너무 힘들었죠. 사업을 한다는 게 뭐 나도 조금만 경험이 있지만 네. 쉽지 않잖아요. 봉급받는 때가 편할 때가 많을 거고 그렇지만은 또 그게 또 네. 보람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업 뭐 이런 거 해본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에.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때 친구들이 갑자기 학교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얘가 안 나오지? 그러면 그 옛날에 야반도주 한 거예요. 집이. 오케이. 네. 근데 물어보면 이제 다 사업이란 걸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래갖고 부도나고. 네,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게 굉장히 사업은 실업 이꼴 실업. 사업은 사기. 막 이게 딱 박힌 거예요. 어릴 때 봤던 그 네. 트라우마가 있구나. 저희 집안은 뭐 사돈에 6천, 8천 다 통틀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네. 내가 이제 받는 느낌은 사업가라기보다는 네. 전문직으로서 다만 독립해서 누가 그 간섭 안 받고 네. 내가 어쨌든 노력해서 내 직원들과 같이 네. 프로젝트를 꾸려가면서 그렇게 지금 간다. 뭐 네. 여기서 뭐 크게 뭐 내가 네. 떼돈을 벌거나 이런 것이 맞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제 표현으로는 구멍가게 구멍가게 얼마나 좋아요. 구멍가게를 비하하는 건가 이게? 그 안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죠? 난 뭐 이태원 클래스 김태형 클래스. 김태형 클래스. 네. 저희 하기는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면. 얘기해봐. 그게 그러니까 김태형 클래스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김태형 클래스는 근데 저희가 이제 20만 거의 목전에 두고 작년에 약간 일단 스톱을 했어요. 왜냐면 손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네, 그거는 어떤 저희가 수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와서 어떤 뭐 약간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유튜브란 게 뭔지 경험해보기 위해서 또 김태원 씨랑 어떻게 의기투합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또 현업이 바빠지다 보니 일단은 좀 스톱하자라고 해서 거의 1년을 지금 못했고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사장님도 하시지만 그 사이에도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네, 그 사이에 뭐 한 2, 3만 명이 구독자가 또 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걸 담당하던 저희 후배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저희가 또 바빠서 못했다가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냥 조금 더 간단하게 유튜브답게 회장님 막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좀 간단하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비용 안 들이고. 네네 그때는 정말 방송처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럽고 오케이. 근데 김태현 씨도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게 좋은 사람. 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오케이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음악 믹싱 감독도 안 부르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비틀즈도 원래 마이크 하나 놓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김태현 씨가 소박한 사람이에요. 네, 소박하고 남의 배려 굉장히 잘해주시고 그 네. 대신에 또 섬세하시고 또 재밌으시고 네. 그리고 뭐 스튜디오도 빌리지 말아라. 그냥 본인들 사무실에서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저 소박한 거죠. 네네. 까탈스럽지 않고. 네 그런 연예인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 김태형 클래스는 이제 다시 시작하겠네.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그 동안에 뭐 제가 그 저희 소재는 주로 이제 그 부활에 나왔던 그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가수들 네. 얽혔던 뒷얘기 네, 내가 좀 네. 들어봤어. 네. 정동아 씨라든지 뭐 네, 갈등. 박완규 뭐 등등이 있는데 네. 아주 솔직하시더만. 그런 게 진짜 그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렇지. 좋아하나 봐.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난 저 인상 깊었던 게 네. 정동아 씨가 노래 참 잘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결혼식에도 안 갔다는 얘기 듣고 내가 네. 깜짝 놀랐고 속이 좁으셔. 그 이유 시청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 그런가 봐요. 그냥 좋고 뭐 이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면 그게 뭐 무슨 매력이 갈등 있는 있겠어. 거. 갈등 관계라든지 네. 그런 거. 그리고 저희가 그것도 이제 뭐 한 100만, 200만 나왔지만 조회수가 이제 작년 그만 약간 스톱하기 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지금 거의 400만 회가 가는 컨텐츠가 있는데 한 4명 정도 영재 시리즈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네, 기타 신동 이랬는데 이제 김태희라는 어린 아이 초등학생인데 너무 말도 재밌고 이쁘게 하고 기타도 너무 잘 쳐서
그게 거의 지금 380만 회 정도 올라왔어요. 그것도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아, 김태형 그래요? 클래스에. 네, 그래서 그게 저희 최고 조회수고 그때는 유튜브가 진짜 이게 힘이 있구나라고 느낀 게 그 친구가 태희인데 태희가 김태형 클래스에 나왔는데 길 가다 사람들이 알아보더래요. 아, 그 정도? 네. 이야, 방송의 힘이 무지. 네, 이게 공중파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도 그렇구나라는 거를 네, 그렇게 좀 알게 됐고 요즘 뭐 거의 유튜브들 많이 봐요. 네. 유튜브, 틱톡, 나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봐요. 오히려 유튜브로 좀 기니까 틱톡 같은 거 많이 봐요. 너무 앞서나가지고 회장님. 그래가지고 네. 틱톡에서 이제 아이디어도 얻고 거기서 세상을 보죠. 세상. 그래서 참 좋았어요. 영재들 젊은 친구들 한 4시리즈 정도를 했는데 다 반응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랑 같이 옛날에 했던 노래들 막 부르시고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게 아주 반응이 그 좋고. 보기 좋더라고. 그냥 뭐 네. 스튜디오에 그냥 뭐 화려한 어떤 그 음악 네. 이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라이브 같이 네, 부르는 게 네. 오히려 더 신선해. 네. 나도 그랬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래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원 씨의 캐릭터를 김태훈, 어떻게 그렇구나. 김태훈 가져갈 클래스에 나도 것인가. 한번 나가야 돼. 왜냐면 네. 청춘합창단 네. 그 얼마나 그 긴 인연이에요. 그 얘기할 게 많아. 사실. 회장님 조회수는 책임지시고 나오시는 아, 거예요? 내가 책임져. 청춘합창단에 대한 그 김태훈 씨가 네. 애정이 있죠. 이번에 그러실 우리 거예요.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을 했잖아. 네. 거기 오셨어. 네. 내가 이제 난 뭐 무대인이라고 제대로 인사도 못 했는데. 거기까지 또 챙겨서 가셨구나. 그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시라 그랬고. 네. 또 나한테는 내가 책 낼 때마다 나한테 저 써달라면 네. 그걸 써줘. 네. 내가 지금도 이제 그걸 네. 간직하고 있는데. 사람이 참 된 참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이지. 네, 된 된 사람이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음악성은 나중에 내가 지금 네. 감탄할 정도야. 네. 더군다나 우리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그거를 이제 직접 네. 작곡했잖아요. 네. 편곡은 물론 우효원 씨가 있지만은 네. 명곡이야 명곡. 아카펠라. 음. 대단한 노래야. 맞아요. 그것만 부르면 그냥 천재죠. 눈물이 나. 네. 감동이었죠. 그러니 이게 뭐 무슨 정동원이나 박완규 씨만 부를 게 아니라 네. 나 같은 사람을 네, 불러서 알겠어요. 청춘합창단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네, 그동안 저희가 못해서 못 모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유튜브고. 그럼 공중파에는 지금 어떤 지금 공중파 그동안에 많이 제작을 했는데 다 저희 들어가 보면 공중파도 하고 또 유튜브에 또 큰 채널들이 있어요. 네, 그런 채널들하고도 같이 콜라보해서 한 것도 있고 뭐 홍보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EBS의 다큐 프라임 내년 1월에 나갈 거 3부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EBS 다큐멘터리. 네, 다큐 프라임. 다큐 프라임. 네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요즘에 되게 오케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3부작을 1년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정말 진짜 큰일인 네. 게 막 이태원에서 그보다 그 악한 젊은이들이 너무 아깝죠. 정말 진짜 저출산할 때 아파요. 너무 악한 거야. 네. 이 농담삼아 내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었는데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네. 젊은 나라야. 네. 그래서 어찌 그런가 하고 내가 이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네. 폴포트 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말이 되네. 그러니까 젊어졌어. 네.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젊은이들이 네. 출산을 지금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제 그동안 심성부조라고 하셨으니까 그 원인이 애 키우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원인을 가치관의 변화로 잡았어요. 아, 그것도 말이 되네. 네, 네. 이게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랬으면 뭐 회장님이나 그 앞전에 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애 키우기가 쉬워서 막 열심히 낳지는 않으셨잖아요. 더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인데 왜 애를 안 낳을까? 그래서 일부가 출산은 선택이다. 그래서 출산 선택의 시대라고. 옛날에는 우리는 그 봤어요. 하나의 어쨌든 맨더토리예요. 네. 결혼하면 무조건 애 낳아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선택이다. 선택이다. 말이 네, 되네. 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자기의 행복이 우선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혼도 선택이고 또 결혼을 했다고 다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또 출산은 또 선택이고 또 언제 낳느냐도 또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난자 냉동을 많이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네, 필요할 때. 지금 당장 뭐 부부도 배아를 냉동하는 부부도 있고 젊은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난자를 냉동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과 결혼을 이게 숙명처럼 받아들이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제는 예, 사람이 의식이 깨어서 이거를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많이 선택을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과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또 해요. 저는 이게 모든 게 다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택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안 하는 걸로 선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또 하는 걸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이 출산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그럼 되는 이것도 거고. 지금 이 대표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은 네, 지금은 안 하는 것이 네. 대세지만은 네. 언젠가는 하는 또, 것이 또 네. 대세가 되면 인구가 또 또 늘어날 폭발적으로 수도 되겠네.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걸 하면서 저희 그렇게 생각이고. 희망을 좀 가져봐야 돼. 네, 그래서 일부는 출산은 선택이다고, 이부는 이제 경쟁. 그런데 왜 지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근데 그게 이런 물리적인 어떤 밀도와 심리적인 상태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로 이부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이번에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작은 면적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면 그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로 2부를 풀었고 3부는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에서 어떻게 그래도 조금 더 아이를 잘 낳고 키울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좀 엄마가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다 같이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요즘에 아빠들이 많이 육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3부 이렇게 오케이. 지금 그거는 대세인 것 진행하고 같아요. 있어요. 네. 요즘은 옛날은 애는 뭐 이 주부가 키우는 것이고 남자는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이었었는데 네. 지금 그거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아빠들이 거의 엄마보다 더 정보를 막 나누고 그러는 거를 지금 촬영을 했어요. 우리 아들놈도 음. 지가 밥을 하고 지가 설거지하고 네. 가사 분담을 잘해요. 물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그렇지만은 그게 너무나 이제 당연시되는 네. 시대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 꼴을 못 보지.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고. 더 잘하죠. 그럼요. 세상이 이제 많이 네. 달라진 거야. 근데 여자가 부담감을 좀 덜 느껴야.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그거가 하고, EBS에서 기획을 네.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KBS에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뭐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알아요. 특성화고 친구들을 기업과 연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KBS에서 꽤 오래 했어요. 2012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이명박 대통령도 나오고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그렇게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게 시즌 1 그때 그걸 이 대표가 그걸 아니요 저는 안 했고요. 그때는 아니고. 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상반기에 파일럿을 했고 그게 반응이 괜찮아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더 많은 횟수로 이제 시즌으로 들어가게 돼서 오케이. 예, 사실 여기가 그거 하던 장소인데 지금 잠깐 쉬고 있어서 제가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이제 촬영은 이제 다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지금 기획 단계죠? 단계고, 네네 섭외하고 그래서 이제 회장님한테 부탁드린 거고. 네. 좋은 기업들이 그 좋은 인재들을 많이 네. 가져가는 프로그램이 좋겠네. 근데 요새 인재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요즘 네.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좋은 사람을 원하고 또 이제 그 취업하는 사람들은 또 좋은 회사를 네, 원하고 맞아요. 하니까 그게 잘 이제 매치가 되면 되는데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면 네. 그때부터는 좀 이 바틀렉들이 생기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생기지.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다큐가 아니라 이제 오디션 형식이 들어가고 그 오디션을 또 연예인들이 그 관찰처럼 보면서 토크를 하고 막 이런 겹겹의 제작 과정이 들어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너무 많은 거를 찍어야 되고 그 안에 또 출연자들의 캐릭터를 세우기 위한 다큐 요소가 또 들어가요.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고난도다. 너무 고난도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상반기에 그것 때문에. 근데 그래서 막 못하겠다고 떠난 PD들도 있고 회사가 그거 하고서 와해가 됐어요 지금. 네, 사랑하는 후배들이 막 떠나가고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다시 하려고 했던 거는 그걸 하면서 사실 그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친구들이 좀 외면을 받잖아요 지금. 그렇지. 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11월만 되면 다 수능을 조명을 하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수능 안 보는 저희도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와닿고 이제 저희 프로에 나온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무 잘생기고 그 개발자예요. 그 코딩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그 단계를 통과해서
좋은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안에서도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것도 뭐 대학 졸업자 못지않게 너무 잘하고 네, 너무 잘해서 결국은 취업이 됐는데 그 친구를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하고 네, 너무 잘해서 결국은 취업이 됐는데 그 친구를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니 저희는 뭐 인간극장이 아니어가지고 집까지는 안 갔는데 우리 PD가 데려다 주러 한번 집을 갔다는 거예요. 갔는 저희 PD들 너무 착하죠. 출연자를 다 집에 데려다줘.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다 줬는데 문을 여는데 방이 이렇게 원룸처럼 돼 있더래요. 문 열면 집이 다 보이더래요. 가족이 사는데. 근데 얘가 동생을 얘가 18, 뭐 19 이렇게 되는데 동생이 9살짜리, 8살짜리 동생이 있더래요. 근데 얘를 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특성화고에 왔냐, 직업계고에 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빨리 취직을 해서 동생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고 싶으면 사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는 못 그랬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동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특성화고에 와서 빨리 취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특하네. 너무 기특한 거죠. 너무 기특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 2부는 그 개발자 편을 했고 3, 4부는 베이커리를 했는데 그 저기 어디 경상도 어디에 무슨 학교 조리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셰르턴 워커힐에 취직을 했어요. 이제 끝에까지 올라가서 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경북 동화인가 뭐 영양이가 저는 동화 그 안동 옆에 있어. 네, 산골가 되게 먼 데인데 그 학교에서 막 광고를 낸 거예요. 우리 학교 누구가 이렇게 KBS 스카우트에서 셰르턴 워커힐에 취직을 했다 막 이러면서 신문에 막 그 지역 신문에 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보람 있죠. 너무 보람 되더라고요. 뭐 전부 다 이제 뭐 하여튼 대학 나오고 잘 나가는 그 엘리트 위주의 그 사회에서 그 소외감 느끼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 네. 그러나 열심히 살고 바른 생각 가지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어쨌든 조명해 주는 건 좋은 네. 일이죠. 네. 그런 보람이 있네. 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저희는 만드느라고 힘들어서 떠나가고 그랬지만 제가 그동안 창업을 하고서 일단은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살자. 그 우리 직원들 좀 편하게 돈도 벌고 이렇게 이 일을 해도 돈 벌고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막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자, 결론은 잘 안 됐는데 이 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긴 했지만 그러면서 놓치고 있던 보람의 부분을 제가 스카우트를 하면서 인간극장을 내가 그렇게 오래 했던 게 이 보람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다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하기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창업 그러니까 그 나와서 지금 몇 년째예요? 아휴 벌써 이제 5년 세월이 5년 벌써 너무 됐구나. 빨라. 엊그제 같아요. 그때 내가 이제 호텔에 있을 때였었는데 그때 생각할 때가 지금 제3비전은 그대로 있어요? 네 아직도 인간극장 하고 있어요. 대단한 프로예요. 앞으로 그래 계획은 어때요? 이 회사 이제 비전이랄까?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 직원들 우선 직원들이 최우선이지. 그랬는데 그 어려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2의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회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제2의 창업. 제2 창업. 그러니까 얘기합시다. 처음에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저는 나와서 맞아. 네, 그냥 다큐멘터리나 한두 개 하면서 제가 봤을 때 그게 베스트 인생이더라고요. 그냥 1년에 한 작품, 두 작품 이렇게 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집에서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나왔는데 그때 딱 이제 3비전이 약간 흔들렸었어요. 그러면서 후배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당장에 어디로 가는 길을 모르니까 이제 저한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식구가 막 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 먹여 살려야지 그 생각만 하고 막 내가 뭐가 꿈이 있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얘네들 꿈을 펼치게 해줘야지 그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꿈 펼쳐서 다 이제 잘 갔어요. 다른 정말 좋은 회사들로 이직을 하고 잘 가서 돌아보니까 그럼 내 꿈은 뭐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정립을 할 시기인가 라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나한테 더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조언을 좀 할 수 있으면 생각하는 거는 약간 제가 자유를 얻고 싶어요.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 쪽만 했는데 오프라인에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 지금 막 너무 여러 가지 거를 했어요. 정말 저희 막 예능도 하고 무슨 심지어는 드라마도 하고 그래. 정말 되는 거를 다 했는데 이제 약간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러면 뭐가 맞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방송 쪽으로 계속 어떤 컨텐츠 쪽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약간 인재 육성이나 뭐 교육 이쪽으로 잡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색깔이 좀 있어야지 그것도 뚜렷해지고 우리도 편한 거예요. 너무 맨날 다른 거를 하니까 힘들어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네. 아 그래요? 내가 한 3년 됐어요. 그때 사장이 미안해 할 때가 한 2년 6개월 전 됐어. 맞아, 우리 대표자 사장님이야. 사장이 미안해서부터 이제 시작했었는데 네. 내가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한답시고 이것저것 자원 뭐 되는 대로 그냥 뭐 일상도 올렸다가 뭐 때로 뭐 읽기도 하다가 뭐 시도했다가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그동안 연습 충분히 했으니까 뭘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그러니까 포커싱을 해가지고 네. 좀 그것도 조금 좀 나 혼자 뭐 한다기보다는 뭐 뜻 맞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이 대표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저건 뭔가 좀 보람 있으면서 재미있고 오프에 좀 기반도 둔 뭐 교육이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아직 그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나도 이제 그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각 중인데 한번 오늘 그거 잘 됐네. 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끄고. 네. 중요한 얘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로 큰 보람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얘기를 나눴죠. 이기훈 대표나 저나 지금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기훈 대표가 갖고 있는 미디어 쪽의 경험과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잘 합쳐서 명견만리와 같은 그런 인문학 강좌를 한번 개설해서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이 대체적인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또 앞으로 어떤 안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기훈 대표의 미디어 솔트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권대욱TV 인사가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보면서 다시 한번 가서 네.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과연 지금도 잘 오퍼레이션 되고 있나 그거 한번 취재하는 것도 내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고 이제 뭐 가는 경유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있으면 또 들러도 보고. 아이고 오늘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 많이 했고 같이 뭐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